네, 문서진의 찍설 함께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나오셔서 월요일인 줄 착각했어요. 수요일이죠. 네. 우리 매주 월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또 한 번의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시장에 걱정이 좀 생겼거든요. 네. 시장 어떻게 바라볼까요? 요즘 같으면 이제 시장 보면서 좀 야속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뉴욕 증시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실 것 같은데 국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시장 좋을 때는 휴장 해버리고 시장 안 좋을 때는 또 지금 이제 또 개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개장하는 분위기에서 사실 이제 뉴욕 증시가 하락은 워낙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익스트림 그 그레이드 구간까지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까지 진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차피 기술적인 눌림목이 나올 만한 구간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중동발 리스크까지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동부 그 항만 노조 파업 관련 이슈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치 크게 좀 시장이 좀 그러니까 확전되고 뭐 시장이 새로운 또 악재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지금 이란에 또 성명 낸 거 보니까 뭐 일단 이란이 이스라엘이 공격 안 하면 우리도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좀 이렇게 이래저래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본인들의 이제 흔히 말하는 맹주, 그러니까 이 중동의 맹주로서 면은 서야 되잖아요. 하마스도 지금 괴멸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헤즈볼라도 괴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뭔가는 해야 되는데 또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자니 지금 국내 내부적으로도 안 좋거든요. 왜 지금 안 그래도 우리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자꾸만 끼어드냐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뭐 어쨌든 뭐 적당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스라엘도 지금 당장에 이란과의 대립각을 세우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헤즈볼라 관련 이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이 중동발 리스크가 커지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동부 항만 노조 파업과 관련된 부분도 이게 장기화만 안 되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장기화 안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다음 달이면 대선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장기화로 놔두었을 때 유리할 게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법을 발의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한 80일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0일인가? 아무튼 일을 하면서 파업을 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네. 협상을 하게 하는 거. 그걸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장기화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을 좀 글로벌 증시를 좀 흔들었던 이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단기적인 이슈, 어차피 뭐 조정을 줄 수 있는 구간에서 나왔던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좀 불거졌는데 어느 정도 제한적인 흐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 주셨고, 지금 미국 항만 파업 또한 좀 장기화만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쪽으로 풀어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 우리 장충동님께서 궁금하셨나요? 봐요. 금투세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는 뭐 기사가 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뭐 일단 지금 국장에 호재성 제로가 없잖아요. 금투세가 폐지되어야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저 주변에 이제 PB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네. 금투세 폐지되면 다시 들어오겠다라는 흔히 말하는 큰 손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뭐 코스피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코스닥 쪽은 확실하게 숨통이 튑 수 있는 재료는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눌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국의 급등을 받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충분히 코스닥에서는 저런 흐름이 금투세가 만약에 폐지가 나온다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가 되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예. 뭐 유예라도 돼주면 그게 어디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이거 민주당 지도부 분위기를 오늘 보니까 뭐 유예를 하면 또 2년 후에 또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정치적인 아젠다 쌓이면서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폐지를 해버리자라는 쪽으로 나오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 지도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도부 체제에서는 사실 금투세는 본인들의 아젠다는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네. 흔히 말하는 문재인 정부 때의 아젠다라서 크게 이걸 뭐 본인들이 끌고 갈 이유는 사실 없긴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일단은 뭐 결과는 보긴 해야 되겠죠. 4일 맞아요. 4일이요. 결론 낸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보기엔 좀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시장에 웃을 만한 재료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예에서 폐지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오늘 기사가 조금 전에 나왔거든요. 4일에 의회 총회에서도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시장에 호재
화제성 이슈가 탄생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안에서의 특징주부터 점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를 가져와 봤습니다. 확실히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중국 경기 부양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존심을 꺾은 티니핑이라고 해서 네. 제가 시진핑이 자존심을 꺾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 부양이 나올 때까지 부양이 될 때까지 아주 적극적인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흔히 말하는 경기 성장으로 다시 진입을 할까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대부분 다 내수 활성화 이 부분이고요. 결국은 중국이 구조적인 성장을 다시 가려면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립각을 흔히 말하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인 성장은 좀 어려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기 침체에서 최소한 회복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의심을 했는데 이제는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중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덤머니가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스마트 머니가 아니라 덤머니. 네, 덤머니.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2015년에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 중국 증시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민들에게 흔히 말하는 이제 중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권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뭐 지금 사진이 부학인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나나를 행상에서 그 리어커에서 바나나 행상을 파시는 분이 바나나를 안 팔고 그 노트북으로 그 주식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은 중국 정부의 말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런 건 있죠. 예를 들어 채권 같은 것들이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나면 전 세계 어떤 나라든 정부가 보증해주지 않아요. 네. 투자 상품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보증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중국은 보증을 해줍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구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학습적으로 경험이 되어 있던 이제 중국 인민들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주식을 하라고 하네? 그러면 합니다. 우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만약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 하면 안 사고, 그렇죠. 예, 지금 당장 집을 팔아라 해도 안 팔잖아요. 근데 중국 인민들은 중국 정부의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자금도 역시도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는 BTS가 나온다고 해서 공연장에 갔는데 BTS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막 이제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BTS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빨리 막 몰려 들어오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안 좋게 봤다가 자금을 뺐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주식을 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이런저런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일단은 들어오자라는 생각을 하는 자금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중국 인민의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또 많이 쏠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 상해 주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8%. 네, 왜냐면 그거 거의 다 상한가 같다는 소리거든요. 중국 증시는 10%가 상한가니까 거의 대부분 뭐 상한가 같다는 소리니까 그런 적인 흐름은 단기적으로 좀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여기에 좀 약간은 그래도 흐름을 타야 된다는 생각에 가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 쪽에서 해볼 만한 건 ETF라고 생각되고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뭐 중국 내에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건 중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구한신 효과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부양책이잖아요. 그러면 이구한신 정책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 중국 전기차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한번 해볼 만하다. 물론 이거는 제가 이 상품을 딱 특정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중국 전기차에 투자는 ETF면 다 괜찮은데 저게 이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가장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고 뭐 각자의 뭐 판단에 따라서 그 네. ETF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국내 증시 안에서 이제 중국발 수급 공백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원체 이제 중국 증시로 많은 수급들이 몰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도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고 그 안에서의 오늘은 상품을 받아봤습니다. 타이거 관련해서 전기차 ETF 쪽으로 말씀 주셨고 목표가는 그럼 어디로 설정이 가능할까요? 저는 한 12,000원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면 갈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분위기면 충분히 가지 않을까. 하루만 해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분위기라면. 예. 그래서 12,000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 가지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7,000원이 이탈되면 결국에는 그 모멘텀이 꺼졌다라는 거거든요. 네. 시장이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니까 7,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뭐 미련 없이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요. 넥스트칩 가져와 봤는데요. 넥스트칩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최근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는 자리에 놓여 있고요. 지난 월요일에도 4.5% 막판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11,000원 선이 다시금 돌파가 된 넥스트칩인데 오늘은 2차 전지 쪽으로 주목을 많이 하시네요. 테슬라 이제 로보택시 발표도 있고 인도량 공개도 오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세론의 재료로 제가 작용할 것 같긴 해요. 아, 그럼 한번 예, 한번 내렸을 눌렀다가 때. 예, 한번 눌렀다가 오늘 인도량 공개가 나오고 나서 한번 눌릴 때 공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딱 이제 지금 나오는 것처럼 10일 로보택시 발표 전까지 네. 예, 그 제가 보기엔 일주일 안쪽의 트레이딩 정도로 생각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물론 근데 아예 생각하시면 아예 장기로 하셔도 돼요. 만약에 1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결국은 자율주행의 시대는 온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로보택시가 막상 뚜껑 열어보면 생각보다 뭔가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했었던 이런 행사들이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이번에 또 그 워너브라더스랑 같이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 스튜디오에서 공개가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실물이 별로라는 건가? 그래서 뭔가를 꾸며야 될 게 많은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테슬라는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하지만 최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도 로보택시가 발표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한 걸 발표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는 자율주행에 대한 흔히 말하는 시장의 시선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자율주행 지금 AI가 또 워낙 많이 발전해서 자율주행을 또 충분히 또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주 장기적으로 보셔도는 건 괜찮다. 다만 뭐 어중간한 흐름 뭐 한 3, 4개월 정도 본다라는 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주 단기로 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장기로 보시거나 그렇게 보시면 뭐 공략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플레이 가능하다라는 네. 관점으로 주셨고 원체 이제 자율주행은 개화가 되는 쪽이다 보니 좀 중장기적으로 한 1년은 봐야 된다. 네. 짧게 본다면 일주일로 말씀 주셨거든요. 세론을 대비해야 된다라고도 말씀 주셨고 그럼 지금 자리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주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일주일 정도 플레이를 하실 거라고 보면 한 13,000원 정도로 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뭐 중기든 장기든 동일합니다. 저는 8,700원 정도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나 장기 투자할 것 같다라고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저는 2만 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한번 장기 투자는 해볼 만한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넥스트칩 목표가 13,000원 받았는데요. 이 13,000원은 일주일 정도의 목표가로 설정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1년 정도 가져간다면 2만 원까지 바라보자. 넥스트칩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합니다. 원체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 속에 그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또 휴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 오늘장 뭐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 네, 한마디 주세요. 오늘장 한마디는 같이 놀던 친구가 장가간 날이라고 합니다. 같이 놀던 친구가 장가간 날, 같이 놀던 친구가 누군가요? 저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정치에도 굉장히 이제 소외를 많이 됐어요.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건 야 그래도 중국은 옆에 있잖아. 중국 옆에 있잖아라고 했는데 이 같이 놀던 친구가 장가를 가버렸어요. 좀 헛헛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같이 놀던 친구가 장가를 가셨어요. 네, 그 헛헛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히려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장가를 좀 빨리 갔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놀던 친구가 장가 가고 나서 제가 한 6개월 만에 제가 좀 결혼할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일단은 제가 보기 그 소외감이 이제는 다 소외됐다. 이제 우리 시장으로 올 차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자금 자체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아주 급격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장기적인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크로적인 환경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안 좋아서 이렇게 조정을 준 거라면
제가 보기에는 뭐 시장에 수급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메리트가 없긴 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은 금투세가 폐지라든지 유예가 되면 충분히 저는 이거는 만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중국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도 돈을 풀고 있고 미국도 돈을 풀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넘쳐나는 구간에서 돌다 보면 결국은 신흥국에서 안 올라간 게 어딜까라는 걸 찾을 것 같아요. 누가 장가를 안 갔나 볼 것 같아요. 그럼 한국이죠. 네, 사실.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시간차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 타이밍을 11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났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선이 끝나고 났을 때 조금 더 좀 명확해질 때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고 날 때 국내 시장으로 자금 좀 유입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아직까지 금투세 관련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좀 소외를 좀 더 오래 당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지만 않는다면 제가 보기엔 이번 달 안으로 금투세 유예든 폐지든 어쨌든 결정이 난다면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우리 차례다. 예, 우리 차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로의 또 수급 컴백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대목인 것 같고요. 채팅창에서 우리 입맛변태님께서 친구가 장가 간 날이면 명복을 빌어줘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명복 빌어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하세요? 네, 저는 결혼 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행복을 빌면서 축하를 해주면서 좀 시장도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전략 받아봤고 오늘의 찍설주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 이런데 사실 종목 선별 너무 힘드시지 않았어요? 뭐 근데 그래도 확실하게 좀 수급이 좀 쏠릴 만한 종목은 좀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중국 관련 당분간은 이쪽이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쪽으로 중국 관련주로 확실히 이제 눈길이 네. 많이 가는 이게 구간인 것 같고요. 약간은 좀 고루한 종목이긴 하거든요. 너무 이제 흔히 말하는 중국이면 뭐 또 이거 예전에 두산 인프라코어잖아요. 예, 너무 이거 아이디어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또 구간이 명간이라고 네. 결국은 이쪽으로 수급은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무리 지금 그 현대 인프라코어가 이 매출처를 좀 다변화했다, 시장을 다변화했다, 유럽이라든지 미국으로 다변화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출이 좀 절대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고 중국이 이번에 내수 중심의 부양책, 그다음에 부동산 중심의 부양책을 다시 씁니다. 결국은 부동산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이 현대 인프라코어의 그 굴삭기 중국 굴삭기 판매량을 올릴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악은 지난 것 같아요. 최악은 지난 것 같은데 모멘텀이 없었다. 그래서 계속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조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여전히 좀 의문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 모멘텀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주셨고요.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네. 뭐 명복이 나와서 아까 일본 이야기도 나오던데 돌싱은 일본 증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리액션이 좋으시니 할 맛이 나네요. 그런가요? 네, 돌싱은 일본 증시. 일본 증시는 지금 총재 자민당 선거 결과 이후에 네. 좀 막 뒤흔들리잖아요. 일본 증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즘 총리라고 이제 말씀을 네. 하겠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어쨌든 총리가 안 됐으니까 저는 정책을 쓰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총리가 되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바꿀 거라 보고 있고요. 물론 뭐 법인세 근데 왜냐하면 법인세 인상은 기본적으로 지금 자민당의 당내 의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개인의 의견이라서 총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건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통화 정책의 정상화는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다카이치가 됐을 때 그러니까 여성발 흔히 말하는 여성발 아바이노믹스 여성판 뭐 요렇게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시바 총재가 일본 경기를 이렇게 누르는 그러니까 이 정책은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도 다시 회복할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알겠습니다. 일본도 나아지고 중국도 좋고 한국 쪽으로도 살아나는 그 그림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자 HD 현대 인프라코어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종목의 목표가 손절가 어디로 잡아볼까요?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성장을 할지는 좀 의문이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중국 모멘텀 플레이 정도로 생각하고 목표가는 이 9,0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한번
한번 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가는 9,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여기 여러분도 보이시는 것처럼 6,500원이 깨져버리면 이 밑은 4,000원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이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6,500원 이탈되면 매도, 6,500원 이탈되지 않으면 9,000원까지는 한번 목표가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500원, HD 현대 인프라코어 오늘의 찍설주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